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2019년 이 올해도 지금 벌써 보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잘 가는 것 같네요. 저 또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좀 잘 간다는 말이 계속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저보다 이 형님도 있을 것이고 동생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지만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저 깍시는 올해 며칠 안 남았지만 부지런히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본론으로 가서 이 달러가 다시 살포되고 있다 라는 영상의 제목이고요. 이미 QE4는 시작되었는가 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깍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연준의 자산 변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고요. 결국 이들 또한 이 환율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한 이런 분석이고요. 과거 자산 변동의 시기에 환율이 이렇게 어떻게 움직였더라, 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더라 이런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올리면서 저도 솔직히 공부를 이렇게라도 하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도 본격적으로 시청하기에 앞서서 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실 연준의 자산 흐름은 깍시가 제일 좋아하고 눈여겨보는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그리고 그것도 평소에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연준의 자산과 이 자산 증가율의 변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지표를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듯이 이 지표를 지속적으로 저는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아무튼 최근의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 2018년부터 이 긴축, 이 QT 하는 흐름이 이어지다가 최근에는 갑자기 이 그래프의 지표의 방향이 바뀌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서 이 파란색 선은 연준의 이 자산 변동을 나타내고요. 이 빨간색 선은 이 전년 대비해서 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가율의 변동이 이 마이너스 국면에서 드디어 이 0의 이 플러스 국면으로 전환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흐름을 한번 읊고 지나가 보면, 과거 이 QE2 시절을 보시면 연준의 이 양적 완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국면에 이 자산 확대가 이렇게 지속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QE3 시점에서도 연준의 자산 확대가 이렇게 진행되는 시점에는 양적 완화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연준의 자산 확대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QE3가 이렇게 종료가 되면서 자산 증가율이 이렇게 정체를 보이게 되다가 2018년 들어서는 이런 확대는커녕 축소 흐름을 이렇게 펼쳐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긴축 흐름을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이 연준은 자신들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 금리 인상까지 여러 차례 단행을 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본격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무역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미중 간 치고받고 싸우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돌연 2019년 9월 이때 들어서는 이런 연준의 자산 확대 흐름이 지금 다시금 그 방향을 180도 선에서 이렇게 다시 우상향해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거 2018년부터 이 시점과 지금은 정반대의 시점이라고,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자산 변화의 움직임은 일개 잠노이즈의 뉴스와는 대조되는 아주 특별한 변화의 흐름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 확대되는 이런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달러가 과연 안 내리고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연준의 자산 변동과 그리고 초과 지준금의 변동률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차트는 사실상 연준의 자산 확대가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면 초과 지준금 또한 이렇게 끌어올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거는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연준의 이런 자산 변동 확대는 환율에까지 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다른 변수와 이와는 다른 변수와 요인들이 많겠지만 가장 큰 요소는 결국 이 달러의 변동, 이 자산의 흐름이라는 걸 한 번 더 말하고 싶은 것이었고요. 그래서 연준의 자산,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결정하는 이 결정적인 화폐는 사실상 이 유로화가 되는 법이고요. 그래서 이 연준의 자산과 이 달러 유로 환율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 과거 여기 음영친 부분, 이 음영친 부분이 연준이 이 QE를 확대하는 국면에 달러가 이렇게 유독 약세를 띄었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 QE3 시점에는 양적 완화를 이렇게 급하게 선행하면서 자산이 이렇게 확대되는 시점에 달러가 이렇게 급하게 하락을 하게 되고 유로화의 가치는 그에 비해 상승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양적 완화를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멈추게 되자 달러의 가치는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 자산 확대가 아닌 이렇게 QT를 단행하게 되면서 양적 긴축에 돌입하게 되면서 달러는 이렇게 다시 강세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 19년 9월부터 다시 자산이 확대되는 모습, 달러가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뿌려지는 모습인데 앞으로 이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과연 이 과거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달러는 그럼 앞으로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그럼 이번에는 이 우리나라 통화의 원화를 좀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 달러랑 이 환율 이야기를 하면 우파냐 좌파냐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리고 일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이 망할 것으로 예측하면 약간 우파가 되는 경향이 강하고, 우리나라가 잘 될 것으로 예측하면 이 단순히 좌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부디 지들 밥그릇 챙기기 바쁜 이런 정치인의 허수아비가 되지 마시고 자신의 의견을 제발 좀 소신히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뭐 이런 헛소리는 그만하고 다시 이어가서 원화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이 원화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 유로화랑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이 이 달러 대비해서 흘러가는 것일 뿐, 역시나 이 QE2 그리고 QE3 시점에 이 달러는 이렇게 급하게 약세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는 역시나 이 QT가 이어지게 되고 달러는 이렇게 다시 강세를 띠게 됩니다. 결국 미국의 양적 완화는 이 원화 강세로 작용된다는 것이고, 그럼 앞으로 달러는 더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 위안화의 흐름, 사실 과거에 이 1차 양적 완화 당시 중국은 스스로 위안화 통제를 위하여 이 위안화의 가치를 좀 지키려고 한 흐름이 보이긴 합니다만, 끝내 견디지 못하고 2011년부터는 이 시작된 이 2차 양적 완화, 이 시기에 위안화의 가치는 이렇게 급상승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QE3 시점에서도 어김없이 위안화의 가치는 이렇게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이와 다르게 이 긴축 흐름이 이어지게 되었고, 이 시기에는 위안화는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이고 달러는 다시 강세 흐름을 보입니다. 이렇듯 대표적으로 뭐 유로, 원화, 그리고 위안화, 이렇게 세 가지 통화국의 통화를 바탕으로 과거 양적 완화 시기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뭐 이와는 또 다른 뭐 어떤 변수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 연준의 자산 변동 흐름은 그 어떤 거시경제 지표보다도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저 깍시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깍시의 영상을 보시기만 하면 이런 지표들을 주기적으로 자주 모니터링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잔파동의 변동성은 우리는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가야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내 돈이 어딘가에 이렇게 투자가 되어 있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이건 저 깍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 이 확신이 없거나, 이 투자하는 곳에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이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중에 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좀 마칠까 하고요. 올해 2019년도 거진 보름도 채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2019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아직 새해가 오기 전에 영상 최대한 많이 올려서 좀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몸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